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매개 변수와 지역 변수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방법, 그리고 람다 형태, 람다식을 이용한 무명 함수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에 대해서 실습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매개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우클릭을 하죠. 우클릭을 하고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ex 해서 09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개 변수는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함수의 선언부에 있다. 그죠? 매개 변수는 함수의 선언부에 존재하며, 그죠? 함수가 호출될 때 얘도 비로소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거죠. 메모리에 할당이 되더라. 할당이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함수가 종료되면 따라서 매개 변수도 소멸이 된다. 그죠? 소멸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죠. 자, 해서 df 해놓고요. 자, list 언더바 테스트 해서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근데 여기에 매개 변수로 우리가 my list라는 매개 변수를 하나 받도록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왜 또 my 언더바를 해줘야 되나요? my 언더바 list로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가 함수로 전달이 됐는데, 자, my list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리스트를 이렇게 할당을 한번 해 봅니다. 그죠? 이렇게 뭐예요 이거는? my 매개 변수, 그죠? 매개 변수로 넘어온 my list, my 언더바 리스트죠. my 언더바 리스트에, 그죠? 에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하는 꼴이죠. 할당한다 리스트를, 그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자, 프린트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함수 내부에서의 my 언더바 리스트 값 출력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리스트를 넣어주면 되죠. my 리스트를, 그죠? my 언더바 리스트를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리턴 타입이 없으니까 자, 리턴 이렇게 해서 종료를 시키면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근데 형식적으로 있어주는 게 보기에 좋으니까요. 이제 글로벌 영역에서 자, my 언더바 리스트라는 이놈한테 역시 할당을 하는데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제가 할당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할당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함수를 호출해 보죠. list 테스트에다가 my list를 이렇게 던졌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면 프린트 하고 자, 이거를 복사해 오면 되겠네요. 복사를 해서 이거는 뿌렸어요. 그래서 my list 이거는 함수 외부에서의 my list 값을 출력을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파이썬 튜터에서도 확인을 했듯이 얘가 새로운 매개 변수에다가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을 해버렸죠. 맞나요? 그럼 얘는 소멸이 돼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눌렀어요. 그러니까
함수 내부에서는 1, 2, 3, 4가 출력이 됐는데 외부에서는 100, 200, 300, 400이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myList, 즉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myList는 그죠? 리스트 타입은 리스트죠. 리스트이므로 뭐예요? 변경 가능 객체, 그죠? 이뮤터블 뭡니까? 오브젝트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소값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테스트를 이제 우리가 해보면 되겠죠. 자, myList가 여기서 생성이 됐으니까 프린트 하고요. 여기에다가 뭐예요? 함수 호출 전 myList my 언더바 list의 주소값 이렇게 우리가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id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myList를 이렇게 대입을 하고요. 이거 복사 그대로 해서 이제 여기에서 함수 호출 후죠, 그죠? 함수 호출 후에 myList의 주소값, 그리고 자 여기에서 전 후 이렇게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리스트 값이 새롭게 할당이 됐는데 할당되기 전에 여기서 함수 내죠. 함수 내 myList 주소값, 그죠? myList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myList의 주소값.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함수 내 매개 변수 myList에 그죠? 새로운 리스트를 할당 후의 주소값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롭게 얘가 생성이 됐다면 이 myList는 여기에서 id 값이 분명히 다르게 나올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한번 봅니다. 자, 함수 호출 전에 분명히 264입니다. 맞죠? 이거는 전역 변수 myList를 의미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제일 끝에 여기에 자 264죠. 호출 후에 myList는 264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호출할 때 우리는 myList 전역 변수 값을 넘겼죠. 그죠? 그래서 264로 돼서 여기서 264가 찍힌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개 변수 myList의 할당을 새롭게 해버렸다. 그죠? 할당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72로 바뀌어버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새롭게 할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새롭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중요한 거는 매개 변수로 넘어온 메모리의 주소를 버리고 새롭게 할당된 리스트의 뭡니까? 주소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함수 내에서 새롭게 할당을 했기 때문에 얘는 아무리 이뮤터블이 아니죠. 뮤터블 객체죠. 뮤터블 오브젝트라고 한들 변경 가능 한들 이렇게 새롭게 할당돼 버리면 얘도 뭡니까? 펑션 안에 있잖아요. 함수 안에 존재하잖아요. 이게 그죠? 함수 안에 존재하니까 얘도 함수 호출이 끝나면 소멸이 돼 버리죠. 맞습니까? 예. 주소가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넘어가면 동일한 주소가 넘어갔지만 새롭게 할당을 시켜버리니까 주소가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 새롭게 할당이 돼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연산을
해버렸다 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요. 실행을 했어요. 하니까 04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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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이것도 040이에요. 동일하게 처리가 되고 1, 2, 3, 4가 붙어버린다라는 거. 차이점 아시겠죠? 그죠? 예. 새롭게 할당을 하면 아무리 리스트라고 한들 변경 가능한 객체라고 한들 새롭게 할당이 돼버리면 새로운 주소를 할당받게 되죠.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다른 리스트를 이제 우리가 가리키는 그러한 형태가 된 것이죠. 맞나요? 예. 됐죠? 예, 요렇게 해서 하나에 대한 이거는 장표에서 봤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주소값도 찍어보고 출력값도 찍어보니까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해가 앞에 거 우리가 전역 변수, 지역 변수 그리고 뭐 했었어요? 1번째였어. 그죠? 연산전에 자 이러한 변경 가능 불가능한 객체들 숫자나 문자열 이런 것들은 주소값이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되는 이러한 등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이 부분도 그리 크게 어렵지 않죠. 장표에서도 한번 설명드렸고 파이썬 튜터까지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다시 한 번 더 동일하게 한 번 더 해봄으로써 직접 여기에 이꼴을 해주느냐 아니면 플러스 이꼴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그죠? 예,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파일을 전역 변수로 선을 하고요. 이거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의 둘레와 그리고 원의 면적하고 둘레를 계산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파이썬 파일에서 ex 이제 10이 되겠다. 그죠? 10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원의 뭐예요? 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의 면적과 그리고 원의 둘레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우리 전역 변수 선언하는 방법 압니다. 그죠? 파이는 이렇게 선언해라. 얼마? 어떻게 우리가 선언하면 될까요? 원의 파이는 3.141592까지만 3.141592까지만 이렇게 우리가 전역 상수 형태로 전역 변수 형태가 아니라 이거는 상수 형태로 어차피 상수도 변하기는 하지만 파이썬에서는 그죠? 근데 여기에 대문자를 써주면 우리는 상수라고 인식을 하고 변경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전역 상수를 선언하고 상수를 활용하도록 한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포즈 딱 눌러놓고 우리 다 알잖아요. 원의 면적, 그죠? 원의 면적의 원의 면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함수 이름을 circle area라고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의 둘레는 circle circumference appearance 이렇게 우리가 줘도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거를 호출을 하면 될 거예요. 여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포즈를 걸어놓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나래를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먼저 자,
저는 이제 시작을 할게요. 포즈 걸어놓고 해보시고요. 자, df에서 먼저 여기에다가 원의 뭡니까? 원의 면적을 구하는 함수를 선언 및 구현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서클, 그죠? 서클 하고 에리아 해서 얘는 근데 반지름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라디어스라는 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리턴 쳐주면 되겠다, 그죠? 아, 그걸 안 했군요. 여기에 상수값 선언해야죠. 파이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3.14159.2로 이렇게 선언을 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전역 상수를 선언한 거죠. 전역 상수를 선언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전역 상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리턴 해주면 되겠다, 그죠? 리턴 하고 자 파이,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파이r 제곱이잖아요, 그죠? 원의 면적은 파이r 제곱이고 원의 둘레는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의 면적은 공식이 어떻게 돼요? 원의 면적 공식은 파이, 그죠?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해서 반지름의 뭐예요? 제곱이잖아요, 그죠? 파이r 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이하고 여기에다 그냥 제곱이니까 간단하게 자 라디어스, 그죠? 라디어스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보기 좋게 라디어스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의 둘레를 구해야 되겠죠. 원의 둘레를 구하는 함수를 선언 및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역시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2 뭡니까? 곱하기, 그죠? 2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파이가 들어가야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이다, 그죠? 맞습니까? 이거는 뭐 수학 시간에 다 배우셨을 거고요. 반지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df 하고 자 서클 하고 둘레잖아요. 둘레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 합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둘레라는 게 영어로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둘레. 뭐 그냥 서클 라운드라고 할까요? 아니겠네요. 이거는 서큐피어런스라고 하면 되겠네요. 서큐피어런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서큐, 그죠? 서큐피어런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상당히 길다, 그죠?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자 라디어스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는 여기에서 리턴 해주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2 곱하기, 그죠? 2 곱하기 파이 하고 곱하기 라디어스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라디어스는, 그죠? 그래서 자 라디어스 해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실수 형태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간만에 써보네요. input 써가지고 여기에다가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죠.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원의 반지름이, 그죠?
반지름 이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숫자 뭡니까? 라디어스죠, 그죠? 라디어스 인 그죠? 얘의 뭡니까? 원의 면적 이렇게 면적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함수 호출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서클 에어리아 해서 라디어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네요. 역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놓고 원의 둘레 그죠? 원의 둘레를 주고 이제 서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보세요. 그러면 서큐피턴스가 나오죠, 그죠? 예, 요거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게임은 끝났겠네요. 맞습니까? 예, 함수 2개 구했고 상수 하나 선언했고 자 이렇게 입력 받아서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보세요. 반지름 입력하래요. 5 입력해 봤어요. 제가 5를 입력하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5의 면적 이렇게 그리고 둘레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소수점 두 자리 수까지 뭐 나타내고 싶다. 여기 라운드 함수 쓰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이거를 우리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이 부분을, 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원래 통상적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시작점을 제일 처음에 잡는, 파이썬에서 시작점을 잡을 때는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실행부잖아요, 이게. 그죠? 실행부에는 우리가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블럭 단위로, 레벨 단위로, 이거는 레벨이 제일 높다, 그죠? 레벨이 제일 높고, 이거는 레벨이 요 한 단계 뒤에죠, 그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선언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선언되어 있는 실행부 중에서 이 영역이 레벨이 제일 높죠.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통상적으로 C 언어나 뭐 자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메인 함수라는 게 존재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존재를 해요. 아시겠죠? 그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흉내를 우리는 한 번씩 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띄우고요. 이것도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def 하고요. 메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메인 함수를 맨 위로 잘라내서 맨 위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놓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시작하는 함수다. 프로그램 시작하는 함수 이렇게 됐다. 그럼 함수가 하나, 둘, 세 개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제 실행부에 제일 레벨이 높은 곳에다가 뭘 하면 돼요? 이렇게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호출하면 비로소 얘는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리는 함수 호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많이 쓰니까요. 물론 이거 말고 우리가 name이라는 뭐라고 할 거예요. 나중에 모듈 부분에서 모듈은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수하고 변수들을 정의해 놓은 것들이 모듈이잖아요. 근데 그걸 가져와서 우리가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모듈이 통상적으로 시작할 때 그 name이라는 지금은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다음 장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론 시간에 나오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메인이 얘가 먼저 스타트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이거 딱 여기다가 자 우건 뭐죠? 컨트롤 키 딱 누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하고 여기서 반지름 입력 받고 그 다음에
얘 호출하고, 그죠? 얘 호출하고, 그 다음에 호출된 거 다시 돌아오고 얘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스택 영역이 있으면 여기가 메인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반지름을 입력받기 위해서 인풋 함수가 잠깐 올라갔다가 사용자가 입력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사라질 거예요. 그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 radius를 구하는 get area라는 함수가 이렇게 호출이 될 거고, 그 함수 호출이 끝나면 다시 사라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호출이 되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이제 또 들어왔다가 실행하고 리턴 값 주고 결국에는 호출한 곳으로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출력 부분을 찍고 얘도 메인이라는 함수도 끝나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스택은 결국에는 다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아무것도 쌓이지 않게 되죠. 아시겠죠? 이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15, 20 정도 줘볼까요? 하니까, 자, 이렇게 20의 원의 면적은 1256에 6368, 얘는 125에 66368, 이렇게 값이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원의, 파일을 전역 상수로 이렇게 선을 해놓고, 그리고 자, 메인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메인을 여기서 호출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실행이 쭉 되면서 circle area 호출하고 circumference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를 찍게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예, 조금 이 부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딱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함수를 우리가 딱 지정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그죠? 예. 맞나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는 내용이 뭐가 있었더라? 잠깐만요. 우리가 매개 변수, 지역 변수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람다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실습 시간 다음 시간에 하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볼 거는,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형태를 한번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고 ex11로 만들어 주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샵 하고요.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뭐 자바나 C나 다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타 언어에서는 함수가 항상 하나의 맞나요? 항상 맞죠? 하나의 값만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거나 아니면 반환하지 않아요. 반환 값이 없다. 이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뭐예요? 튜플을 이용하여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가 있다. 우리 이런 시간에 했다,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튜플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복기를 시켜 봐야 되겠죠, 그죠? 튜플이라는 거는 튜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적는데요. 튜플은 뭐예요? 몇 가지만 제외하고 리스트와 아주 동일합니다. 리스트와 거의 비슷한 자료 구조 형태이다. 자료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튜플은 뭐냐면 얘는 리스트는 뭐예요? 대괄호로 시작하죠.
대괄로 이것으로 값을 둘러싸죠. 싸지만 튜플은 소괄호로 둘러쌉니다. 소괄호로 값을 둘러싸는 형태이다. 아시겠죠?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스트는 어떻게 됐어요? 얘는 리스트는 뮤터블 오브젝트죠. 변경 가능한 객체예요. 변경 가능한 객체예요. 그래서 얘는 뭐 생성, 삭제, 수정 뭐 이런 게 다 돼요. 생성, 삭제, 수정, 뭐 추가 이런 것까지 다 돼요. 가능해요. 변경 가능한 객체이지만 뭐예요? 튜플은 한번 값을 우리가 딱 만들면 값으로 만들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 값들을 변경할 수 없는 객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뮤터블 객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요렇게 일단 요렇게 알고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def 해서 tuple 언더바 return이라는 함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return을 해줍니다. return을 해주는데 1 그리고 안녕하세요 안녕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하죠? 여기에서는 이제 5 이렇게 제가 리턴을 쳤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변수에다가 우리가 저장을 하나씩 해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A 만약에 A, B, C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tuple return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기다가 프린트 해서 A, B, C를 이렇게 찍어 보도록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을 눌러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1, 안녕, 5 이렇게 값이 여기 할당이 됐죠. 맞습니까? 예. 이게 바로 튜플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튜플이에요. 튜플. 아시겠어요? 예? 예. 이게 튜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이거 놔두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튜플 하고요. 튜플 하고 튜플 언더바 var 베리어블이니까 베리어블 이렇게 튜플 변수를 하나 선언해 놓고 여기다가 튜플 리턴 값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였어요. 붙이고 이번에는 튜플 베리어블 그죠?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F5번 누르면 되죠. 자, 1 안녕 5 이렇게 소괄호로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또 역시 우리가 타입을 찍어보면 되겠다. 그죠? 타입 함수를 써서 그래서 타입 함수를 써서 여기다가 이렇게 찍어보면 얘는 어떤 데이터 타입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컨트롤 F5번 눌러보니까 아하 여기에 튜플이라고 나온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아울러 여기에서 내가 튜플의 값을 자 튜플을 이렇게 받았어요. 베리어블즈에다가 그죠?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10을 추가해라 이렇게 했어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F5번 딱 누르니까 에러 뜨죠. 그래서 cannot concatenate 그죠? tuple not int tuple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can only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concatenate 해서 int를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점 해서 여기 아마 append도 없고 추가하는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10을 추가하면 리스트는 됐었죠. 그죠? 리스트는 됐었는데 이건 리스트가 되지 못하기 리스트의 형태와 틀리기 때문에 값을 뭐예요? 값을 추가할 수가 없다. 왜? 변경 불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리스트를 이렇게 리스트 li라는 객체에다가 리스트 함수에다가 그죠? 리스트 함수에다가 이어놈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역시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li를 출력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죠. 이 튜플이 li 리스트 타입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실행을 해 봤어요. 변경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변경 가능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보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값을 추가하고 싶으면 li는 얼마든지 여기에다가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을 해봅니다. 해보니까 여기에서는 li는 자 이렇게 반갑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문자열로 인식을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append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면 괜찮겠죠. 아까는 이거 복합 대입 연산자는 문자 하나하나씩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append라는 함수는 문자열 자체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도 리스트가 우리가 8장에 리스트를 다루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리스트도 상당히 많이 쓰여지는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터 타입 형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사용돼요. 투플보다 빈도수가 훨씬 더 얘는 왜냐하면 변경 가능한 객체이기 때문에 투플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그때 디테일하게 또 보도록 합니다. 여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리턴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뭐라고 할까요? 파이썬에서는 뭐예요? 튜플로 이제 튜플의 형태로 그죠? 튜플의 형태로 여러 개의 값을 리턴을 하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함수는 한 가지의 값을 리턴해 준다라는 그 뭡니까? 그 정설, 공식, 그죠? 그 정설에는 동떨어지지 않고 그 정설에는 맞죠? 맞는 케이스다. 그죠? 단지 튜플로 자료구조 형태의 데이터 타입 형태를 튜플로 값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정설에는 부합하다라는 거죠. 왜냐? 그 이유는 튜플이라는 형태로 한계를 넘기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예, 시간이 좀 많이 됐군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요. 나중에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때 한번 봤다, 그때 한번 했다, 그렇게 느낌으로, 그리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반복이 되면 더더욱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람다 형태의 실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